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남신의주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의 두 번째 감상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러면 78쪽의 이해하기 학습활동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화자를 이해해보자. 이 시에 등장하는 화자. 시에 등장하는 화자는 시적 화자라고 하죠. 그래서 1행에서 8행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시적 화자를 이해해보는 그런 학습활동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19절 중에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끌어내 오면 아내도 없고 뭐 멀리 떨어져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시적 화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면 가족과 헤어져서 홀로 지내고 있다. 자, 또 두 번째 이런 구절도 있었죠. 바람이 센 어떤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는 시적 화자가 외롭고 홀로 고단하게 유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어떤 화자의 처한 상황을 끌어낼 수 있냐면 가족과 떨어져서 힘겹게 타향을 헤매다가 어느 목순의 집에 누추한 방에 새 들어 살게 된 화자의 처한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시에서 화자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. 우리 전 시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시상이 이렇게 반전된다라고 하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? 달라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9행에서 19행까지는 이제 하강의 어떤 그런 제 시적 화자의 어떤 마음 상태나 컨디션이나 이제 그런 시상 전개가 되다가 그러나라고 하는 20행부터는 자신의 뜻이나 힘이 아닌 더 크고 높은 것이 자신을 이끈다라고 생각하면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이제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지 않습니까? 네.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굳세고 바른 그 겨울바람에 겨울바람도 이겨내는 그런 갈매나무를 보면서 나도 저 갈매나무처럼 삶의 의지를 한번 다져볼까? 저 갈매나무도 누구도 보지 않는데 견디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의지를 다지면서 이제 삶을 한번 이끌어 가볼까? 하는 그런 모습이 24행부터 32행까지 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우리는 이제 19행까지 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어?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시적 화자의 모습에서 20행부터는 그러나 혹시 이렇게 이제 어떤 운명들이 나를 끌어가는 거지.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.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삶의 과정일 뿐이야. 또 뭐 쨍하고 볕들 날이 있겠지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생각으로 자기를 이끄는 것은 이제 20번째 행부터 이제 그렇다라고. 그래서 화자의 내면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에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? 자, 보기를 통해 이 시의 작가가 슬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시에 드러난 슬픔을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자, 이 보기를 보면 이제 외로운 것을 즐기는 마음도 세상 더러운 속중을 보고 친구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태양의 등진거리를 다 떨어진 병정 구두를 끌고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마음도 다 슬픈 정신이다 라고 이제 슬픔을 인식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 시에 드러난 슬픔을 아래 빨간색 글씨처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. 이 시의 작가인 백석은 높은 슬픔이 있는 호는 복되며 슬픔이 우리 삶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의 슬픔은 화자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괴로운 것이긴 하지만 더 크고 높은 존재에 의해 운명적으로 부여된 것이
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화자가 깨달은 순간 슬픔이나 한탄 등이 가라앉아 이제 평정을 되찾게 된다.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시에 드러난 슬픔은 이제 뭔가 이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어떤 더 크고 높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이런저런 감정들을 다 경험해 보는 것으로서의 이제 슬픔이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슬픔을 이해해 본다면 이제 시적 화자가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슬픔을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을 되찾게 될 수 있는 그런 슬픔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.
자, 3번 문제 가겠습니다. 보기는 이 시와 관련성을 지닌 단편소설의 일부인데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해보자. 김소진이라는 작가가 갈매나무를 찾아서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. 갈매나무,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이죠. 네, 바로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등장한 그 갈매나무 모티프를 그대로 차용하여서 단편소설을 썼어요.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기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. 자,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속도가 빠르면 여러분이 잠시 포즈를 해놓고 이제 다시 이제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가로 1번 가겠습니다. 이 시의 화자와 보기의 인물인 두현이 처한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. 이 시의 화자가 아내도 집도 없이 타향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기의 두현이 역시 이제 이혼을 한 상처를 지니면서 쓸쓸히 살아가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. 자, 가로 2번. 이 시의 갈매나무와 보기의 갈매나무가 지닌 공통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와 보기의 갈매나무는 모두 어떤 굳센 이미지를 지닌 소재로서 시의 화자와 소설 속 인물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, 되새기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80쪽에 펼쳐보기라고 하는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.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를 실제로 감상해서 서로 친구들과 소통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는데요. 이 문항은 추후에 수행평가로 여러분이 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면계약 이후에 우리가 추후에 수행평가로 이제 이 활동을 직접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. 자,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. 작품 갈무리로